안녕하세요, 테렌스입니다. 오늘 아우디 R8 쿠페 모델을 가지고 양평에 나왔습니다. 원래는 아우디 R8 스파이더를 렌트하려고 했는데 아우디 R8 스파이더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 차량의 어떤 필링은 스파이더나 쿠페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쿠페를 이렇게 빌렸고요. 이 차는 2017년식 차량이고 키로수는 47,000km. 다 아시다시피 5200cc고 V10 10기통 엔진이죠. 그리고 자연흡기 10기통 엔진입니다. 그래서 자연흡기 10기통 엔진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좀 구매 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차량이고요. 어쨌든 지금 처음 여기 양평 진입하는 곳까지 왔을 때 느낌은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 하루에 한 250km 밖에 못하는 그런 시승이라서 제 느낌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. 차폭이 1940이죠. 꽤 차폭이 넓은 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차폭이 넓은 거 이게 좀 상당히 좀 걸렸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렇게 차폭 넓은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주차할 때 뒤에 주차턱이죠. 주차턱이라고 합니까?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후진 주차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에 후진 주차 충분히 가능했고요. 이게 리프트 기능이 없어서 방지턱에 좀 닿을까봐도 조금은 걱정은 했는데 주차장에 세워놓고 봤을 때 상당히 차고가 높아가지고 방지턱에 닿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저번에 그랑카브리오 같이 이렇게 앞에 범퍼가 닿이고 이런 일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서 충분히 데일리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파이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배기음이 세게 들리진 않을 것 같네요. 대충 지금 시내에서 이게 복합 연비가 6km라고 찍히는데 대충 지금 5km 정도 연비가 찍혔거든요. 제 차 E92 M3하고 연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내에서 한 4km? 시내에서 한 4km 정도 나올 것 같고 고속도로 가면은 충분히 서울 부산 만땅 놓고 가고도 남을 것 같네요. 소리 나쁘진 않네. 이 차의 첫 번째 느낌은 제가 이제 그냥 감히 평가한다면 포르쉐 911보다 뭔가 좀 못한 것 같고, 그리고 이 차를 타다 보니까 지난번에 마세라티 그랑카브리오 뚜껑 열리는 그랑카브리오가 훨씬 좀 더 감성이 있는 것 같고, 지금 소리가 분명히 크긴 한데 제 차의 E92 M3 8기통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매끈하고 새끈한 것 같거든요. 이 차는 지금 10기통 직분사 엔진, 그리고 가끔은 그냥 연비 주행할 때는 직분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분사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제 차 E92 M3는 8기통이지만 그게 독립 스로틀 엔진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엔진 사운드가 이거보다는 제 차가 더 좋은 느낌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어가지고 엔진음은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어쨌든 사운드 스테이지로는 엔진음이 앞에서 들리는 E92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. 그래서 현재까지 느낌은 지금 R8을 구매 리스트에서 살짝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풀악셀 했을 때도 그렇게 사운드가 좋은지는 모르겠네요. 그랑카브리오는 좀 이렇게 풀악셀하고 이렇게 갈 때 한 3000에서 4000 rpm 사이에서 진짜 트럼펫 부는 듯한 웅장하면서도 좋은 소리가 났는데 이 차는 좀 소리가 크긴 한데 그 소리가 과연 좋은 소리인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이 차를 타보지도 않고 덜컥 질렀다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이 1000만원, 1500만원 이렇게도 날 수 있는데 오늘 어쨌든 한번 이렇게 타보니까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. 평생 한 번도 안 타본 차를 이렇게
좋은 날씨에 야외 이렇게 달려보니까 오늘 뭐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오른쪽에 저기 호수죠. 강입니까? 이 강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경치는 좋은 것 같네요. 이게 그 5200cc 610마력 엔진이니까 제 차 M3가 400마력, 뭐 마력수가 200마력이나 더 높아가지고 확실히 펀치력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방금 이렇게 딱 밟았을 때 약간 몸이 이렇게 시트 쪽으로 확 제껴지는 이런 느낌이 왔거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는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네요. 네, 지금 점심 식사하고 그 중미산 쪽 카페로 향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장점은 이거겠죠. 지금 순정 기준 신차 가격 한 2억 초중반에 이런 뽀다구 넘치는 뭐 거의 한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만큼은 안 되지만 아주 멋진 이 스포츠카 감성의 외관을 가진 차량을 살 수 있다는 거, 이 뽀다구 이 외관이 첫 번째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. 어쨌든 이 차의 장점, 그 제로백이 거의 3.2초라고 하는데 610마력의 어마무시한 파워, 그게 첫 번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610마력, 순정 차량 상태에서 610마력 되는 차량은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정도 가야지 있겠죠. 아니면 포르쉐 911 터보라든지. 그래서 지금 풀악셀은 오늘 몇 번 밟아보지 않았지만 풀악셀 할 때 확실히 911 카레라나 제 차 292 M3보다는 훨씬 더 큰 파워감을 분명히 느꼈고요. 그리고 차감, 그 지금 서스펜션을 승차감 모드로 놓고 달리니까 나름 승차감이 좋습니다. 그랑 카브리오급 승차감은 아니고 포르쉐 911 카레라하고는 조금 다른 승차감인데, 뭐 천천히 이렇게 달리면 뭐 동승자가 뭐 이 차가 스포츠카인지 아니면은 일반 차를 탔는지 잘 못 느낄 정도의 좋은 승차감이 또 이 차의 장점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제가 뭐 911하고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분명히 코너링이 좋다는 거, 코너링이 292 M3나 뭐 그랑 카브리오보다는 코너링이 월등히 좋은 것 같고, 그래서 코너링도 이 차의 좀 장점이고, 뭐 장점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점은 뭔가 좀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질감이 좀 좋은 느낌은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아우디의 차량이 뭔가 벤츠나 BMW보다 뭔가 안 돼서 그런 건지, 이 하체 질감이 분명히 승차감은 좋은 것 같긴 한데, 포르쉐 911을 탔을 때 뭐 고속이든 코너든 뭐 일반 주행이든 이 서스펜션이 다 받아주는 뭐 그런 승차감하고도 뭔가 다르고, 제가 좀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승차감이 저한테는 조금 거슬리네요. 아까 장점 중에 하나, 이 차고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제가 아까 292 M3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뭐 292 M3 정도 차고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, 아파트 뭐 주차턱에도 전혀 후진 주차했을 때 문제가 없고요. 예전에 이제 그랑 카브리오가 바닥을 닿았던 뭐 그런 자리들 충분히 뭐 바닥 안 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R8에는 프론트 엑셀 리프팅 옵션, 그러니까 앞차축을 이렇게 올리는 옵션이 없는지 조금 궁금했었는데, 이 차를 타보니까 이 차에는 굳이 리프팅 옵션이 없어도 될 것 같고, 뭐 데일리로 시내의 어떤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웬만한 주차장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 될 것 같고, 아무튼 아까 단점 하다가 말았는데요. 다시 단점은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질감이 제 기준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승차감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 하체에서 오는 질감이 조금 싸구려 같은 그런 질감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.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, 뭐 두 번째는 저는 못 느끼지만 코너링이 911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엔진 사운드가 지금 한 2000, 3000 정도 이렇게 달려가는데
뭔가 먹먹한 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E92 M3 그 독립 스로틀 8기통에 그 날카롭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확 밟았을 때 그냥 큰 소리, 뭐 큰 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이 엔진 사운드가 과연 좋은지 그거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.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레브 매칭 소리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고요. 그란 카브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3000에서 4000 rpm 부근에서 트럼펫을 부는 것 같은 아주 고급진 그런 배기음이 났었고, 뭐 포르쉐도 그냥 엔진에서 좀 칼칼한, 밟았을 때 뭔가 좀 칼칼한 무슨 엔진음은 분명히 느꼈거든요. 근데 이 차는 뭐 엔진음일지 배기음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색깔은 못 느끼겠네요. 저번에 제일 처음 샀었던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지금 포르쉐 911이나 지금 R8을 타보니까 이렇게 딱 출발하거나 엔진을 그 엑셀을 밟았을 때 이 하체에서 아주 고급진 벤츠 뭐 S클래스를 타는 듯한 고급진 이런 느낌이 올라오거든요.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조금 투어링카에 뭔가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, 지금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 2015년 그 마지막 자연 흡기 카브리올레나 아니면은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쪽으로 다시 이제 구매 리스트를 바꿔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행복한 고민이죠. 근데 마세라티는 바닥을 너무 많이 끌고가지고 이런 뭐 양평의 어떤 식당 같은 데 올 때 상당히 주차장을 매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, 시내에서도 좀 좁은 골목에서는 이 바닥이나 립을 끌고 다녀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막 그거 좀 끓는 것만 이렇게 겁 안 내고 다닐 것 같으면 저한테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도 엄청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이런 코너를 저는 뭐 완벽하고 멋있고 깔끔하고 빠르게 돌고 싶은 욕망은 없고, 그냥 엑셀을 밟았을 때 좋은 소리가 나고 좋은 느낌이 엔진에서 전해지고 하체에서 좋은 느낌이 올라오고 이런 거를 이제 선호하는 것 같아서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가 지금 갑자기 구매 리스트 1순위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도 일단 크고 편하고 뒷좌석도 있으니까 짐도 실을 수 있고요. 이 차 하면 4명도 탈 수 있죠. 근데 약점이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가 이게 앞좌석도 있고 뒷좌석도 있고 이 탑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탑 열고 닫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포르쉐 박스터라든지 뭐 지금 R8이라든지 911 같은 경우에는 탑이 한 15, 17초로 빨리 열고 닫혀가지고 시내에서 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걸 좀 자주 할 수 있는데,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는 시내에서 뭐 정차할 때 빨리 닫았다가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좀 탑을 열고 닫는 데는 약점이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그 차라는 거는 정말 좀 어려운 게, 이 차는 이게 좋고 이 차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, 저 차는 이게 좋고 저 차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,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는 선택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, 그래서 뭐 여유가 되고 차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여러 대 놓고 입맛에 맞춰서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지금 다시 중미선 올라가는 길인데, 이 차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람보르기니 우라칸에 들어가는 10기통 엔진을 R8이 쓰고 있죠. 그래서 람보르기니의 맛을 반 정도 가격에 느낄 수 있다. 뭐 엔진만 같으면 같은 차지 않냐,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, 뭐 제가 봤을 때 엔진만 같다고 뭐 같은 차는 아닐 거고, 분명히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는 그쪽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뭐 그 노하우가 뭐 차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포르쉐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지금 패들 시프트로 아까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도 사운드가 조금 더 잘 들리고 해서 지금 패들 시프트로 중미산 한번 풀악셀로 중간중간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자, 밟아볼게요. Let's go!
좀 어려운 게 이 차는 이게 좋고 이 차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차는 이게 좋고 저 차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는 선택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, 그래서 뭐 여유가 되고 차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를 여러 대 놓고 입맛에 맞춰서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그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이 뒤쪽에서 엔진음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서, 아까는 제가 소리가 좀 영 엉망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엔진 소리가 여기에서 그냥 시원하게 바로 들어오네요. 요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양평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 총평으로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하면 610마력의 어마무시한 마력으로 인해서 오는 파워, 600마력 정도 넘어가니까 진짜 뭐 풀악셀 칠 때가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. 제 차 400마력 정도는 이렇게 뭐 풀악셀 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 600마력은 뭐 동승자가 있을 때 풀악셀 치다가 엄청 욕먹을 것 같고, 어쨌든 이 강력한 파워는 장점인 것 같고, 두 번째 코너링 911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코너링 좋다는 거. 세 번째 소리가 조금 제 마음에는 안 드는데, 아까 이거 패들 시프트로 운전하면서 RPM을 좀 올리니까 이 약간 뒤쪽 엔진에서 좀 특이한 소리가 났어요. 포르쉐 카랑카랑한 소리도 아니고 292 M3의 어떤 매끈하면서도 고음도 아니지만 뭔가 좀 그래도 까랑까랑한 엔진 음이 났거든요. 그래서 뭐 소리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인상적이진 않다. 그리고 팝콘 소리도 좀 나고 레브 매칭 소리도 나고 제법 그나마 깔끔한 소리가 난다는 거, 그게 또 장점이고,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. 제 292 M3 시트보다 이 시트 딱 타니까 몸 전체와 어떤 골반, 허리 완전하게 감싸줘서 이 상태로 부산까지도 그냥 바로 달려도 될 것 같고요. 연비 나쁘지 않습니다. 292 M3 정도 연비 나오고, 그리고 승차감도 지금 승차감 모드로 했을 때 동승자가 그렇게 힘들지 않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, 단점은 글쎄요, 저는 확실한 어떤 다른 차종 대비해서,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있죠. 어마무시한 디자인. 이 디자인이 이 차에서 한 90% 이상 먹어주는 것 같아요. 페라리, 람보르기니를 제외하고는 이 차 디자인이 가장 스포츠카 같고 좀 슈퍼카 같은 이 디자인이 먹어주는 것 같고, 단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. 이 타이어가 지면을 이렇게 항상 어쨌든 구르고 있지만 때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, 타이어가 지면을 때릴 때 이 느낌이 포르쉐나 마세라티나 아니면 제 차 292 M3가 이 지면을 타이어가 때리는 느낌보다 뭔가 좀 안 좋고 좀 고급지지 않은 느낌이 밑에서 올라오거든요.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고,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다른 차 대비해서 확실한 그런 메리트는 없어서, 저는 오늘 이 차를 한 200km, 이제 좀 있으면 250km까지 갈 건데 운행하면서 이 아우디 R8은 구매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. 역시 스포츠카만 계속 만들던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, GT카를 만들던 마세라티 대비해서 이 아우디가 10여 년간 이런 슈퍼카를 좀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아직은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한 수 아래인 것 같고,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형님이 이 차를 멋지게 몰고 나왔지만 아마 좀
차를 잘 아는 그런 오타쿠 같은 사람들은 이 알파를 타면은 금방 뭔가 좀 아쉬움을 느끼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로 옮겨갈 것 같네요. 이 R8이란 차가 뭐 예전에 이제 저한테 뭐 자동차 순서를 한 분이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, 보통 외제차 뭐 BMW 320이나 뭐 이제 일반적인 BMW 320이나 C 클래스나 E 클래스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타다 보면 뭔가 출력의 아쉬움을 느끼죠. 그래서 거기에서 뭐 3 시리즈 뭐 M팩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외관도 좀 멋지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하는데, 그런 작업에도 뭔가 좀 아쉬운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꿈꿀 때 제일 처음 이제 가는 차가 뭐냐, BMW M 시리즈, M3, M4, 그리고 벤츠 같으면 AMG 시리즈로 가죠. 요즘 뭐 AMG 45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아니면은 뭐 C63 AMG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M3나 M4를 아무래도 많이 가죠. 젊은 사람들은 이제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뭐 스피드 코너링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M 시리즈를 좀 선호하는데, 왜냐면 M 시리즈는 일반 데일리도 되고 뭐 스포츠성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차입니다. 근데 또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거든요. 이 M 시리즈를 타다 보면 뭔가 또 더 올리고 싶은데, 그때 좀 뚜껑 있는 차를 타고 싶다 이러면은 그 박스터, 포르쉐 박스터 쪽으로 가고, 아니면은 좀 더 빠른 속도와 좀 정교한 컨트롤을 원한다 이러면 이제 좀 더 빠른 속도, 그리고 좀 더 빠른 코너링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포르쉐 911로 가는데, 하지만 또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어서 거기에서도 또 업그레이드를 바라게 된다는 거죠. 그때 가는 차가 R8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, 저도 그 말에 상당히 수긍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로 가려면 거의 한 4억 정도를 들여야 되는데, R8 같으면은 뭐 중고차는 싼 거는 뭐 한 6천만원 7천만원부터 있기 때문에, 이제 포르쉐에서 조금 더 한 등급 위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는 차가 R8이기 때문에, R8도 상당히 중고 가격, 감가 방어가 잘 되고,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좋다는 거죠. 어떤 사람들은 뭐 R8을 몇 번 샀는데 1년 정도 타다가 팔았는데 손해를 거의 안 봤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차 출고가 좀 지연되면서 중고 가격이 또 상당히 세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R8은 이 차주가 만약에 이제 차를 판다라고 했을 때 이 차를 살 사람은 줄을 서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M 시리즈부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오는 사람이든지, 아니면 뭐 포르쉐 박스터를 타던 사람이라든지, 그리고 그 포르쉐 911에서 좀 더 뽀다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든지, 이 차를 살 사람들은 줄을 서 있다는 건데, 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안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차를 타다가 어떤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차가 R8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, 저도 그 말에 100% 수긍을 하고요. 저도 친구 집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저 뒤쪽 그 유리 사이로 보이는 이 10기통의 엔진, 이 투명한 유리 안에 있는 10기통의 엔진과 이 낮으면서도 이 차폭이 넓고 뭐 진짜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이 생긴 이 차의 어떤 디자인을 보면서 굉장히 선망을 했었어요. 굉장히 뭐 대단한 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쨌든 오늘 제가 타본 결론은 R8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좀 약하다. 이거를 뭐 오래 이렇게 탈 사람은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포르쉐 하면은 확실하게 뭐 정교한 코너링, 뭐 기계적으로 거의 완벽한 차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포르쉐 쪽의 어떤 차하고, 아니면은 뭐 람보르기니 쪽의 어떤 차하고, 이 차를 살 사람은
아니면 뭐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같이 완전한 어떤 슈퍼카의 감성을 가진 차하고 그 사이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애매한 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차가 출시된 지가 거의 15년쯤 됐을까요? 15년 안 됐네요.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10여 년 동안 참 어떻게 한 번도 이 차를 타보지 못하다가, 그러니까 뭐 소유뿐만 아니라 이 차를 타볼 기회조차 없었죠. 10몇 년 만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 차를 이렇게 한번 타보고 나니까 뭐 진작 이 차를 한번 타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 차는 내하고 좀 성향이 안 맞다라면서 그 제 리스트에서 지웠을 건데, 어쨌든 오늘이라도 진짜 좋은 기회가 돼서 이 차를 이렇게 한번 시승하게 된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, 오늘은 또 제 인생에서 뭐 잊혀지지 않는 아주 좀 기억에 남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연비도 이 정도면은 준수합니다.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보다는 한 20% 정도 좋은 것 같고, 제가 타는 292 정도 연비니까 4000cc 292 연비를 그 5200cc가 구현하고 있으니까 연비도 나쁘지 않고요. 뭐 승차감도 뭐 꽤 괜찮고, 이 정도면 뭐 데일리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앞으로 그 제가 다음번에 갈 차는 뚜껑 있는 차로 가야겠다. 그럼 그 중에 뭐냐? 911 2015년의 포르쉐 911 자연 흡기 카브리올레로 갈 것인지, 마세라티 그랑 카브리오는 이렇게 쫙 밟았을 때 땅에 깔리는 느낌이 들면서 가거든요.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 2015년에 자연 흡기로 갈지, 아니면 지금 최신의 터보로 갈지 좀 고민을 해보고, 아니면은 마세라티 그랑 카브리오로 갈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고민하는 시간은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고, 오늘 제가 이 차를 타보고 나니까 제가 타고 있는 292 M3라든지 236 M3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뭐 그 오래된 올드카이긴 하지만 그 두 차를 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, 저는 뭐 지금 타고 있는 차에 만족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바꿀 차를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뭐 여차하면 292 M3 같은 거는 굳이 안 팔아도 되거든요.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그 차는 뭐 굳이 뭐 제가 안 팔아도 감가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, 어쩌면은 뭐 포르쉐 911이나 그랑 카브리오를 사고, 그리고 또 약간 그 조금 어려운 길을 갈 때는 뭐 M3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식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우디 R8 스파이더를 타고 싶었지만 이렇게 쿠페를 한번 타보게 된 거에 감사하고, 다음에는 뭐 이렇게 된 김에 이제 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기회에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우라칸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운전 하시고요.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테렌스였습니다.